월급 루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제가 그 월급 루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빠르면 오전 안에 끝내버리고 시간 날 때면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나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로 채우고 있으니 말이죠. 생각해보면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런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주처 미팅도 분야별 회의도 사원임에도 리더로서 참가하게 됐고 다양한 업무도 혼자 처리하며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했으니 시간 없는 건 당연했죠. 나름 중견기업이었지만 분야 특성상 산목님 밑으로 사원인 저밖에 없어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아마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월급 루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건. 운이 좋게도 스카우트 제의로 단독 면접을 볼 때였는데 당시 부서장님이 프로젝트 성과가 많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을 테니 관리를 맡아주세요. 분야 리더 엔지니어가 돼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굉장히 달콤하고 멋진 말에 홀라당 넘어갔더랬죠. 분야 리더 엔지니어라니, 관리만 해도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설계도 하고 리더도 해왔는데 여기서는 리더만 해도 된다니 꿈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관리라는 게 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와 느끼게 됐습니다. 외주업체에서 해온 일들을 검토하고 지시하고 발주처와 미팅하며 풀어가는 역할을 했는데 물론 대외적으로는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관련 지식이 미쳐내져 마치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물경력인가 싶었습니다. 난 분명 적은 에너지로 일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전혀 티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대기업에 갈수록 조직의 복잡도, 관리의 복잡도가 높아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현상은 복잡도와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더욱이 이제는 선배와 신입들의 동상이몽까지 생기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에겐 회사는 종착점이지만 신입에겐 이곳은 경유지일 뿐이거든요. 저같이 내가 월급 루팡이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들과 더 큰 발전을 하고 싶어도 차마 회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월급의 마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일 겁니다. 아직 선만 맞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구글, 삼성처럼 삶의 안정감을 형성하는 지원 시스템이 많은 회사일수록 삶의 우열을 기르는 기반으로 인식하면서 점점 그런 지원에 삶을 위탁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이 커지는 것이 아마 지금껏 회사에 다녔던 선배들의 입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신입들은 계약직 혹은 외주업체 일을 맡기는 이 현상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더욱이 챗 GPT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요즘 시대에선 더 이상 선배의 숙련은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깊이가 없는데 그 깊이에 기대하고 싶은 후배들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일이 더 이상 내일 같지 않고 회사의 고정관념은 무참히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동화 도입과 챗 GPT의 보편화로 이제 혼자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총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의 저성장 문제로 조직의 헌신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 명망이나 지위 같은 것의 환상 가치가 대폭 하락했고 노동과 출퇴근, 조직 생활에 들여야 하는 기회 비용마저 더욱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자발적 야근러 혹은 일찌감치 승진을 포기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이들로 나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과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행 유튜버들이 많고 고가의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사치의 경쟁 속에서 내가 실제로 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타인의 소비를 통해 더욱더 허기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성공한 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 삶 뒤에 담긴 치열함에 진레벨을 걸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불안에만 떨고 있는 절 발견합니다. 나이 지긋하면 괜찮을까 라고 이제 곧 은퇴하는 임원들을 평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 주변 은퇴하신 분들 말을 들어보니 은퇴하고 나면 친구도 없고 연대도 얇아지고 그래서 삶의 끈끈함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은퇴 후 별장에서 노후를 즐기거나 세계에 일주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결국엔 금전적인 현실의 우울감마저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극단적인 최적화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한번 알고리즘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가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맞춤형 컨텐츠로 수많은 지혜가 저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방향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한 곳에만 모이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최적의 길이라고 안내해주는 내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최적의 길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알려주면 결국 그 길도 최적의 길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최적화의 과잉이 되려 경쟁을 강화하는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일까요? 결국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찾은 것이 의사라고 합니다. 이 거대하고 모호한 위험으로 확장된 불안 때문에 최적의 시나리오,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삶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의대 준비반을 시작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혹시 보태보태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등학생의 필수 교육에 국영수는 기본으로 악기, 운동, 로봇과학, 수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치 다빈치형 인간을 기르는 종합교육의 향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기에 두루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국 경쟁을 피하겠다고 해외의 이름 모를 교육과정을 찾는 이들도 생기고 이것마저 하지 못해갖고 열패감으로 사는 친구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이지 롤모델이 선배에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들로 넓혀지니까 지금 저에게도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는 체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의미 없는 행동에 빠지기도 한 것 같아요. 세 줄 일기를 쓴다거나 감정 일기를 쓰는 편이었죠. 물론 너무 좋지만 나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일에 숨어버렸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는 과잉되고 의지는 탈진되고 있습니다. 무기력함도 이어지죠. 실행이 없기에 결과도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 반복 지옥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퇴사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퇴사가 모든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닐까 합니다. 도망치자가 아니라 깊어지자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진짜 나로서 자립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조직보다 개인의 이름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나를 대변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책 호명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작업들을 소개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판치는 이 시대에서는 결국 우리는 상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 행위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숙련에서 자연스레 뿜어나온 아우라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상황을 배려하여 상품을 추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을 좋아한다라고 말이죠.
결국 내 이야기를 가지고 나만이 갖고 있는 색깔이 묻어있는 공간과 배려로 무장한다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 천천히라도 함께 답을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제게 속삭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